윤 대표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7월 전대를 앞두고 네. 또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간의 신경전이 네. 아주 날카롭게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설까지 네. 일부 흘러나왔습니다만은 네. 좀 잠잠했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당설을 거론했다가 이번에 아주 혼쭐이 났죠. 그렇죠. 친윤에서 나가려면 빨리 나가세요 해버리니까 그냥 네. 내가 나간다고 했느냐 그것도 탈당이야 정계 은퇴 때나 하는 것이지 하고 싹 꼬리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홍준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박자를 맞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비판하고 당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는 저는 알겠는데 그것도 좀 점잖게 하고 좀 짧게 해야죠. 지금 벌써 총선 끝난 지가 지금 한 달 보름 됐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저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정말 잘못한 거라고 봐요. 저러니까 보수가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진짜 지금은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계륵이라거나요. 그렇죠. 윤 대통령 탈당 얘기도 자꾸 지어낸 얘기지 지금은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탈당을 하면- 망하고 윤 대통령도 망해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의힘 빼고 민주당 이재명하고 손잡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차린 국민의힘하고 서로 손잡고 빨리 화해하고 예? 서로 협치, 내부 협치가 더 중요해요. 야당 협치가 아니라 예. 여당과의 협치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탈당설 다 헛소리입니다. 저는 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 내 당권 도전을 앞두고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네. 도전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는 네.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도전 가능성이 뭐 80%다, 90%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이런 분들은 총선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수고 기간을, 숙고 기간을 가져라 하면서 지금 견제를 날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러면 과연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62.0, 한동훈 12.5, 그리고 기타가 15.8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윤 대통령한테 총선 책임에 패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12%, 윤 대통령 62%는 한 5배가 윤 대통령한테 책임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이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의학 파업 문제라든지 대파.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파우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습을 빨리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뭐 이런 게 표로 많이 나타난 거라고 봐야죠. 물론 뭐 한동훈 책임론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대통령 보고 사실 많이 투표했거든요.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백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백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책임론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조정훈 그렇죠. 위원장이 뭐 그쪽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본인도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자꾸 어떻게 당대표나 뭐 당권 노리고 한다는 것 같은데 저러니까 당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서로 솔직하게 책임 인정하고 또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하고 손 잡고 우리가 잘못했다. 누구 잘못이 더 크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서로 화해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거죠. 뭐 무조건 윤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지역별로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충남에서 충남북이죠. 세종, 대전 포함해서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6석인가 얻었잖아요. 6석. 그 전에는 7석 얻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윤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고 나온 지역이 충청권이에요. 네. 66.6%. 네. 충청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윤기준 교수 그렇죠. 고향이 그 부여 아닙니까? 그렇죠. 선산도 거기 다 그렇죠. 있고. 이 충청 분들 참 화가 많이 나본 모양이에요. 우리 윤 대표님도 충청 분이시지만 충청도가 그 양반들을 말은 좀 느리고 좀 어정쩡하게 많이 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이 화가 날 때는 분명하게 가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리 분별은 확실한 것 같아요. 독립투사 뭐 한유 만해 한용운부터 윤봉길 의사부터 굉장히 많아요. 유관순 아니면 화가 많이 나요. 안 할 때는 말은 어정쩡하게 하는데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집안에 윤증이라고 예. 그 조선 그 숙종 때 전후에서 임금이 벼슬을 40번 했는데도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의정을 줘도 안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을 좀 배워야 된다. 이 사람은 가족 관계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양잠, 누에농사도 못하게 했어요. 왜? 예. 서민들이 그거 먹고 사는데 그럼요, 우리 양반이 그거 갖고 되겠냐. 그리고 가족관계 외척등용 이런 거 왕이 외척등용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호남이라든지 영남 난민들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윤증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집안 어른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것 좀 배워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팩트는 처신이라든지 팩트대로 이런 거에 확실히 대해서는 해야죠. 좀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은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 책임이라는 응답이 45.5, 기타 다른 사람 책임이 32.7, 한동훈이라는 응답은 8.1%에 불과해서 결국은 전체 국민의 비율이나 네. 여기서 응답이 45.5지만 8.1에 비하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비율은. 네. 예, 비율은.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한동훈은 정치 초년생 아니에요? 예. 검찰하고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사실 한동훈 잘못도 커요. 예? 여러 가지 뭐 2조 심판론이라든지 너무 과거 지향적인 선거 캠페인을 한 거는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당 전체에 힘을 좀 몰아주지 못한 거, 대통령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점 볼 때 한동훈 책임으로 보기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원보다는 오히려 견제를 받았다고 견제를 봐야죠. 받았다고 봐야죠. 중간에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고 너 나가 그랬잖아요. 그만두라고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또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같이 조사한 게 이 7월에 네. 어떤 분이 당권을 네. 차지하는 게 좋느냐 네. 이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권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은 29.1, 유승민은 27.8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한동훈과 유승민이 양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양강을. 특히 유승민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2%로 1위예요. 예.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은 54.8로 압도적으로 높고 유승민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주 낮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6.4%뿐이 안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 2등은 원희룡 전 장관이 13.6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9.5, 안철수 4.4, 윤상현 2.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 이렇게 전체 국민에서 여론조사가 높은 것은 민주당 측의 역선택이라 할까? 그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예. 자기의 친정, 고향에서는 배척당하고 다른 데서 지지를 얻는 거.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수 당인데 보수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싹 안 나오고 상대방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을 지지한다는 건 뭐겠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유승민 지지하는 거예요. 당 대표 돼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워라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 가공된 허황된 숫자죠. 유승민을 결국은 당 대표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자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죠. 예, 유승민은 이 숫자가 일부에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좀 높게 나오고 전체로 통틀어도 한동훈한테 근소한 차로 2위라고는 하지만은 이거 갖고 기대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그러나 듭니다. 가장 유력한 예.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나경원이라든가 예. 안철수 이런 분들은 의외로 좀 낮네요. 그러니까 특히 나경원 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로 꼽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당 대표라든지 대권을 볼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나 훌륭한 분도 있고 또 국회의원 당선도 됐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 이제는 미래를 못 보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더구나 요새 비대위원장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와서 가운데 앉고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 옆에 앉으니까 저 사진이 10년 전 사진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이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1위 그리고 2위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것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눈이라는 건 정말 뭐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렇죠. 물론 한동훈은 아직 충분히 검증은 안 되겠지만 뭔가 좀 그 미래를 끌고 가려는 희망의 단초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원희룡도 뭐 제주지사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번에 인천 개항을 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희생정신이라든지 솔선수범하는 모습 이런 거를 축구선수 이천수랑 손붙잡고 선거운동하는 모습 이런 거 친근감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좀 준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제 또 막상 또 전대 이 선거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세론이 거의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동훈 대세론이 안 나올 건데 저는 결정적인 공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다고 봐요. 아침 저녁으로 뭐 거의 욕설을 퍼붓잖아요. 뭐 거의 뭐 아주 뭐 천방지축 욕설을 내뿜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인지도를 맞으면서 키워주는 옛날에 추미애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매일 두드리니까 오히려 국민적인 지지율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서 친윤 세력도 비판을 한동훈한테 하면서 한동훈 몸집을 오히려 키워주고 한동훈 대세론에 불을 붙여줬다고 봐요. 한동훈 키워준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모 뭐 이런 거 가지고 달라들었다가 그냥 깨져버리면서 한동훈이가 완전히 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그 이모니 그 김남국이가 이모 씨를 갖다가 이모라고 해서 그때도 그 국회 답변도 똑부러지게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뭐 법사위든 예결이든 본회의든 그냥 민주당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일패 도지했잖아요. 박살이 나버리면서 한동훈이 떴는데 이 가만히 있는 한동훈이를 홍준표가 키워줘 버렸어요. 지금 가만히 놔뒀으면은 나올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죠. 총선에 거기다 조정훈이가 거기 더 이제 아주 기름을 끼얹었죠. 그렇죠. 조정훈만 해도 민주당 쪽에도 위성정당 출신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하다가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국민의힘 와서 그것도 공천 받아서 마포에서 된 사람 아니에요? 좀 기회주의적인 저 철새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다 또 당대표 하겠다면서 한동훈 책임론을 지금 백서 한다면서 제일 먼저 만나러 온 게 홍준표 만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오히려 한동훈 대세론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목격당 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정책 현안에까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번 전대에 출마하는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모델이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처럼 또 철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또 일부 있더라고요. 심평이라든가 뭐 네. 이런 사람들. 뭐 심평 그 변호사 말은 저는 맞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은 한동훈이가 전대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은요? 저는 출마를 당한다고 봅니다. 아, 당한다고? 출마를 당한다. 본인이 처음에 뜻은 안 했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그 관계라든지 홍준표에 대한 관계 이런 재반 여권의 흐름이 한동훈을 당권 도전을 안 하면 본인이 완전히 희생양이 되고 정치적으로 설 자리가 없다. 고3 수험생이 네. 수능 안 보겠다는 것도 그렇죠. 똑같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전공이 파업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도전을 할 거라고 보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의 그 인기나 인지도 이거를 당 재건으로 옮겨야죠.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당 내분이 갈수록 저는 심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선거라든지 차기 대권에서 또 패합니다. 지방선거에 네. 벌어지면은 가서 지원 유세할 만한 네. 인물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가 돌아다닌다고 네. 표가 모이겠습니까? 나경원이가 그렇죠.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표가 모이겠습니까? 네. 한동훈뿐이 없어요. 그렇죠. 지방선거에. 네. 미우나 저우나 한동훈은 지금 여당의 큰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빨리 한동훈 오라고 그래가지고 식사 좀 같이 하고 안 되면은 한동훈 집에 한번 찾아가면 안 되나요? 대통령이 집에 한번 찾아가기가 어렵나요? 야, 네 집에 와인 한 잔 줘. 와인 한 잔 저는 안 먹습니다. 하면 너는 먹지 마. 너는 사이다나 먹어. 나는 한 잔 할게. 해서 서로 손잡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먹기 어려운가요? 어디 뭐 북한하고도 회담하는데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손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윗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의 화해가 네. 두 분의 화해 네.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 또 보수의 통합에 그럼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는 그럼요. 거고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을 끌어가는데 그럼요.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